BC 주정부가 지난 5월 도입된 임시유급평가 제도를 영구화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해리 베인스 BC 노동부 장관은 5일 성명을 통해 유급평가 제도 영구화 여부에 대한 BC주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BC주는 현재 유급평가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으로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일의 유급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유급평가 제도가 없는 기업에게는 근로자에게 최대 3일의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된 금액의 일일 최대 $20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 정부는 앞으로 약 3달 동안 대중의 공공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급평가 일수 및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유급평가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의 초안을 만들어 공공의 피드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베인스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근로자가 몸이 아플 때는 질병의 전파를 막고 직장의 안전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유급평가 제도의 영구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혜택이 없는 저보수 일자리의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결근할 경우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할 것인가 임금을 상실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급평가는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참여가 완료된 후에는 규정 확립을 통해 유급평가를 영구히 제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을 거친 영구 유급평가 제도는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에 의하면 현재 BC주 전체 근로자의 50%가 유급평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BC주 노동자 100만 명 이상이 온전한 유급평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퀘벡이 백신 여권 시스템 도입으로 확산세 잡기에 나섭니다. 프랑스와 루고 퀘벡 수상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퀘벡에서 시작된 4차 확산으로 인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퀘벡 보건당국은 지난달 초 주내 확산세 상황이 악화된다면 올 9월쯤을 시작으로 백신 여권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100명 이하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던 퀘벡은 8월 들어 확산세가 가속되더니 5일에는 지난 5월 말 이후 가장 많은 30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르고 수상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라며 백신 여권은 신속하게 접종을 받은 이들을 위한 특권이고 미접종자들은 그 특권을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백신 여권 도입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퀘벡의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여권은 신속한 백신 접종을 권장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국제용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용 백신 여권의 경우는 각 주 당국의 결정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낮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던 매니토바는 지난 6월부터 접종 완료자들에게는 자가격리 없는 국내 여행을 허용하는 백신 여권 시스템을 도입해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효과인지 현재 매니토바는 캐나다 평균을 웃도는 백신 접종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온타리오와 접종률이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엘버타 등은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BC 역시 아직은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리언 딕스 BC 보건부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퀘벡처럼 백신 여권을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옵션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딕스 장관은 BC를 비롯해 캐나다에서는 백신 접종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자들,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두 노조인 캐나다 공공서비스 연대와 이민세관조합이 캐나다 육로 개방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날부로 9,000명에 가까운 캐나다 국경관리청 소속 근로자들이 전국에 걸쳐 비상대기와 시간 외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항공민 육로 국경에서의 입국과 해외 우편물 통관 업무에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 연대와 이민세관조합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연방정부 측 중재자와 밤새 진행한 막판 교섭이 결렬됐으며 예정대로 6일 오전 준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성명에서 파업에 돌입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지만 결국 이를 피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국가재정위원회와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협상 테이블에서 중대한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항공육로 해상소속 국경관리청과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관, 정보관 조사관, 무역 및 청문 담당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이번 파업에 따라 국경과 입항 항구의 상업 운송이 지연되고 국제우편물과 소포 배달에 타격을 주게 되며 캐나다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오는 9일 예정된 미국 캐나다 육로 국경 개방과 9월 7일 시행될 전면 국경 제한 완화에도 타격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노조 측은 금요일 협상 테이블에 다시 복귀할 예정이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11월부터 서리에 자치경찰이 들어서게 됩니다. 서리경찰 인수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서리 자치경찰이 오는 11월 30일을 시작으로 기존의 RCMP를 대신해 서리시의 치안을 책임지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리경찰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서리 자치경찰이 여러 절차를 통해 검증한 50명의 경찰이 올 가을부터 우선적으로 서리 RCMP에 배치되어 인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놈 리빈스키 서리경찰서장은 서리 RCMP와 밀접하게 협조함으로써 순조로운 인수 절차와 더불어 서리 시민의 안전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더그 맥컬럼 서리시장의 지난 2018년 시장 선거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시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 인력 증원을 더 쉽게 할 수 있어 치안 질서 유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BC에서는 밴쿠버 포트무디, 뉴웨스트민스터, 빅토리아 등이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맥컬럼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본인이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서리 자치경찰이 RCMP를 대체하자는 안을 시의회를 통해 통과시키면서 2021년 4월부터 서리경찰을 출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의회의 승인 이후 일부 시의원은 맥컬럼 시장 소속의 세이프 서리 연합당을 탈당하면서 반발하기도 했고 야당은 물론 주정부와 RCMP 측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BC 주정부가 끝내 이 안을 승인하며 서리 자치경찰제 도입은 현실화가 됐습니다. 서리 측은 자치경찰제 전환 이후 경찰서 소속 인력을 기존보다 5% 더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